미스터트롯2가 시즌 시작 이래 최저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첫 방송부터 20.2%를 기록했던 미스터트롯2는 지난 2월 2일 방송한 7회에서 21.8%로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9일 18.8%를 기록하며 갑작스럽게 10%대로 하락했습니다. 한 번도 20%대를 벗어난 적 없던 시청률이 지난 회차에 비해 3%나 하락했습니다. 시청률 하락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며 트롯 열풍을 이어가지 못한다는 이유가 가장 커 보입니다. 기존에 성공한 오디션 프로그램은 본선 무대가 펼쳐지는 중반부부터 시청률 급등세가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또 다른 시청률의 하락 요인으로는 끊임없이 제기된 공정성 논란과 투표 순위 2위였던 박서진이 꼽히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패자 부활도 하지 못한 채 탈락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박서진은 안성훈과 1대1 데스매치를 펼쳤고 13대2로 패배했습니다. 박서진은 패자 부활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마스터들은 다른 참가자들을 패자 부활시켰습니다. 박서진은 추가 합격하지 못하고 그대로 탈락했습니다. 온라인 투표 순위 1, 2위에 머무르며 미스터트롯2에서 인기 있었던 박서진이었기에 시청자들도 사기를 잃은 듯합니다. 또한 미스터트롯2는 시즌 시작 이후 계속해서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장윤정의 소속사인 참가자 박지연과 영광을 밀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당시 장윤정은 후배 밀어주기 의혹에 휩싸이게 됐고 장윤정의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박서진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탈락하며 밀어주기 의혹은 더욱 거세졌는데요. 이러한 의혹에 뒷받침이 되는 발언을 한 마스터가 있습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 박서진 탈락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이 상황들을 종합해본 결과 이미 정해진 우승자를 올리기 위해 박서진을 탈락시킨 것이라는 이야기가 도출되었습니다. 박서진은 대체 왜 탈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미스터트롯2는 방송 초반부터 유독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특정 가수들을 유난히 많이 잡아주거나 방송에 먼저 등장시키는 방법으로 편의 편집 성향이 보이기도 했죠. 제작진이 찍은 가수들은 통편집 수모를 겪는 타 가수들보다 시청자들의 눈도장을 많이 받을 확률이 크고 자연히 상위권으로 진출할 발판을 얻습니다. 또한 국민 투표 방식을 도입했다면 바이럴 세력에 휘둘리지 않게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본선에 진출한 참가자들의 첫 무대 정도는 어느 정도 공정하게 보여줘야 시청자 투표가 올바르게 진행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국민 온라인 투표는 제작진의 의도가 투영된 결과물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미스터트롯2에 대해 온라인상에는 제작진의 편파 편집에 불만을 제기한 글들과 심사위원들의 특정 가수 밀어주기 의혹, 국민투표의 무용성 논란, 글들이 올라와 있어서 진흙탕 싸움인 오디션의 민낯을 보여주는 듯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박서진이 희생되었다는 의견이 강하게 일어났는데요. 그 분노가 극에 달한 것은 바로 1대1 데스매치 이후였습니다. 이날 현장에서 무대를 본 관객들의 후기뿐만 아니라 방송에서도 보면 박서진과 안성훈의 대결에 굉장히 뜨거운 분위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이후 이날의 상황을 현장감 있게 전해준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스터로 활약 중인 작곡가 듀오 알고 보니 혼수 상태입니다. 이 알고 보니 혼수 상태는 지난 시즌의 작곡가 조영수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아쉬워한 부분이 조영수의 부재였는데요. 마스터 군단 중 유일한 작곡가로서 심사의 무게중심을 잘 잡아나갔습니다. 작곡에 충실한 조영수였기에 사실 그동안 음악 예능에 섭외를 많이 받았지만 재미가 없는 사람이라 민폐가 될 것 같아 매번 거절했다고 합니다. 자신 때문에 채널을 돌릴 것이라고 생각해 미스터트롯 시즌1도 처음엔 출연을 고사했습니다. 그런 그를 당시 제작을 맡았던 서혜진 PD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조영수는 서혜진 PD가 찾아왔어요. 영수 씨에게 바란 게 그런 게 아니라면서요. 오히려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유머가 없고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됐는데 이번에는 거절할 명분이 없었어요. 다행히 반응이 좋은 것 같아 기분이 좋아요. 지금까지 작곡가들은 달변이거나 지식을 뽐내는 스타일이 많았다면 나는 그런 스타일과는 달라 오히려 신선하게 보여진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자신감을 얻었어요. 조영수는 낯을 가리는 성격에 겁도 많고 상처를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싫어하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작곡가를 섭외할 때 독하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는 독설을 할 수 없었습니다. 조영수 작곡가의 여린 성정은 남을 거침없이 비판하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남을 비판해도 기분 나쁘지 않게 하죠. 비판받는 사람이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만큼 그의 심사는 설득력을 갖췄다는 말인데요. 그가 얼마나 미스터트롯 심사를 꼼꼼하게 했는지는 열심히 본 시청자라면 다 알 것입니다. 이러한 조영수의 역할을 뒤이어받은 것이 알고 보니 혼수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혼수 상태는 가장 심사하기 힘들었던 매치로 박서진과 안성훈의 대결을 꼽았습니다. 데스매치다 보니 정말 신중하게 심사했어요. 처음으로 심사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곤란하고 힘들었던 경연이 바로 안성훈과 박서진의 대결이었어요. 방송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두 분 다 저희 팀과 곡 작업을 했었던 가수이고 사랑하는 동생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 하지만 18년 작곡가의 이름을 걸고 이 무대 하나만을 보고 판단하겠다. 조금이라도 더 마음에 와닿게 부른 분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왜 이렇게 상대를 선택했나 싶을 정도로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이렇듯 우열을 가리기 힘든 대결이었지만 13대 1라는 다소 한쪽으로 치우친 결과가 나왔고 추가 합격으로 올라갈 줄 알았던 박서진은 최종 탈락하였습니다. 실력에서도 인기에서도 떨어질 것이 없는 박서진은 최종 탈락하였는데 왜 경연에서 가장 중요한 가사 실수를 한 참가자는 추가 합격을 시킨 것일까요? 도대체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박서진이 탈락한 후 이어진 방송에서는 더더욱 누군가를 밀어준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불필요하다 느껴지는 장면들이 이어지며 비교적 많은 방송 시간을 차지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재료를 사러 수산시장을 가고 해신탕을 요리하는 등 개개인의 사연보다는 괜한 화면 잡기만 계속되는 편집이었습니다. 이미 방송 초반부터 마스터와 참가자가 같은 소속사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공정성 논란이 일었었죠. 같은 소속사라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방송에서도 아끼는 후배라고 다 소개를 해놓고서 대학부로 출전하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또 수산업자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가짜 수산업자 장윤정 제자라는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수산시장에 가서 횟감을 구입해 직접 회를 뜨는 모습은 가식적으로 느껴진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결국 박서진은 이렇게 중반까지 끌고 오기 위해 이용만 당한 것이라는 의혹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서진을 이용하면서까지 밀어주고자 하는 이미 정해진 우승 후보가 있으며 그 참가자를 밀어주고 있는 인물 또한 막강한 힘을 가진 인물이라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박서진 탈락 이후 더욱 눈에 띄게 화면에 잡히는 참가자, 그리고 프로그램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물 등을 조합해보면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지 않나요?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박서진은 앞으로 경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응원해주시고 악플은 마음속으로만 간직해주시고 저에게 악플을 보내는 분들은 그렇게라도 해야지 속이 풀리나 보다라고 생각해주시고 가볍게 넘겨주세요. 우리는 악플보다는 사랑을 드리기로 약속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은 참가자들을 위해 악플이 아닌 응원을 해달라는 부탁까지 하는 대인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시청자들의 추측대로 짜고 치는 방송을 만들고 있다면 부디 지금이라도 멈추길 바라며 많은 상처를 받았음에도 그 속에서 또 한 번 성장한 박서진의 앞으로의 활동도 많은 기대하겠습니다.